얼마 전에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똑같은 30대인데 입장이 서로 다르더라고요. 한 명은 영끌에서 집을 샀고, 한 명은 고민하다 집을 안 샀고, 지금 원룸에 거주하고 있고. 그러니까 요즘 집을 산 입장에서는 집값이 오르길 바라는 사람들을 폭등이라고 하고, 집을 안 산 무주택자들은 지금도 집을 사기 어려우니까 더 폭락을 해야 된다. 기다리는 사람들을 폭락이라고. Buy now. 뭐 약간 뭐 문법이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사야 된다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은 어떨까요? 폭등이가 많을까요? 폭락이가 많을까요? 주택보급률이 대충 50% 넘었으니까 뭐 폭등이들이 더 많을까요?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뭐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집을 사줘야 되는 부모 입장에서는 사주기 위해서 집값이 더 폭락하길 바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값도 내려가겠죠. 하지만 뭐 자식을 위해서는 뭐 감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기 혼자 힘으로 집을 장만을 해야 되는 지금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과연 지금 집값이 폭락을 하고 있다고 기사는 연일 쏟아져 나오는데, 또 피부로 이렇게 느끼진 못할 거예요. 막상 집 장만을 하기 위해서 가보면 생각보다 집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출 규제에 돼 있고, 마냥 풀어줄 수는 없죠.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뭐 집값의 90%까지 대출을 해줄 수도 없는 우리나라 뭐 경제 구조상 그렇게 해줬다가는 은행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건 뭐 분명하고,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지금 계속 공급은 쏟아져 나올 텐데, 그 공급하기 위해서 매입한 토지 가격과 건축비, 파전 인건비, 기타 부대 비용, 지금 눈치 보느라고 분양을 미루고 있는 그 기간 동안의 이자 부담까지 합치면 마냥 집값을 떠리를 내놓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인구가 계속 그 수요를 뒷받침해줄 만큼 인구 증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인구 감소는 이루어지고 있고, 참 아이러니한데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집값은 지금 뭐 강남도 지금 많이 떨어졌죠. 강남 전체가 떨어진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집값에 신경을 또 그다지 안 쓰는 분들도 계세요. 뭐 1주택자이시거나 2주택자라도 뭐 그냥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거나 대출을 크게 안 받았다거나 전세를 빼줘야 되는 입장들이 아닌 소유주들은 그냥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겠죠, 이 상황이. 근데 그렇지 않은 지금 이 집값 하락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피가 마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금리 시대를 몇십 년을 살다 온 것도 아니고, 불과 몇 년 정도 누린 그 저금리 그 기간 동안에 너무 그 저금리에 익숙해져서 지금 이걸 못 견디고 있는 건데, 물론 거기에 분에 넘치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장만한 분들은 큰일이죠.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죠. 투자는 개인의 책임이지 그걸 나라나 국민들이 같이 짊어질 필요는 없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집값이 많이 올라서 어떤 그 수익을 얻었다고 해서 그거를 뭐 국민들과 함께 나누지는 않잖아요. 뭐 다 개인의 몫으로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이 가는 말입니다. 그걸 또 지금 정부에서 뭐 몇 번 그런 정책을 내놨었죠. 이 정치인들, 뭐 집권 여당이나 집권 야당이나 그 인간들이 내놓는 대책이 과연 정말 국민들을 위한 대책일까요? 그들은 항상 지지층 절반도 안 되는 60, 7%, 8%로 늘 당선이 되고, 그 지지층이 필요한 거지 국민 전체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또 그렇게 받을 수도 없고. 물론 지금 용산에 있는 아저씨는 그 30%대를 밑돌고 있는데, 30%대도 과연 그게 맞는 수치인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맨날 헛발질하는 저 국토부 내놓는 정책마다 기가 찬 정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거는 뭐 몇 년을 더 이 꼴을 지켜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우선순위가 많이 뒤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정권 유지하고 어떻게든지 탄핵을 안 당하는 데만 정신을 쏟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부동산은 정부가 개입을 해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 여지는 정말 미미합니다. 지금까지 뭐 전 정권에서도 집값 잡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규제책을 내놨지만 잡혔나요? 안 잡혔죠. 자연스럽게 잡혔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되고 하니까 뭐 갑자기 여기도 우리나라도 금리 올라서 정말 그 지금의 집값은 너무 말이 안 되는 집값이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집 한 채, 강남 같은 게 100억짜리도 있고, 물론 재산이 그보다 더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집에 사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재테크의 수단으로 집에 투자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일확천금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너무 큰 걸 바라다 보니까 너무 큰 걸 잃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맞게 그냥 집을 장만을 하고 여유가 있어서 하나 더 샀는데 그 지역이 올라서 수익을 보는 건 뭐. 하지만 주식 투자하듯이 유튜브에 그 펌프질하는 그 유튜버도 따라서 다니면서 현장 임장하고 아니 뭐 얼마든지 뭐 포장이 가능하잖아요. 걔네들 대부분 그쪽에 먼저 집은 깔아놨던 거 아닙니까? 여기 유망하다 그래서 한 200명 데리고 가면 거기서 뭐 한 10명만 산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그 훨씬 싼 가격에 사놨던 것들을 그 사람들이 매입을 해주고 계속 펌프질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수치 조절하고 얼마나 쉽습니까? 실거래가 신고만 그렇게 해도 데이터가 잡히는데 거기 욱해서 따라가서 사고 기다리다가 지금 집값 폭락해서 예. 그 인간도 연락 안 되고 또 뭐 연락이 되면 뭐 할 겁니까? 본인의 판단으로 산 거 아니에요. 뭐 억지로 사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남 따라서 집 사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도대체 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주식시장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애 업은 애기 엄마가 주식장에 나타나면 그 주식장 하락장이다. 그거는 뭐 그러니까 이런 말을 폄하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이미 정보나 소스가 오픈되어 있다 그러면 그건 더 이상 정보로서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기서 빗대서 하는 얘기들도 있다고 하는데 집값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방송에서 연일 집값 상승 중이라고 떠들었으면은 이미 그거는 꼭대기에서 이제 하강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하강에 낙하산을 안매가 뛰어내린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대책이 안 보입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을 투자를 해도 버틸 능력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다라는 게 이번에 좀 아쉽더라고요. 본인의 판단도 아니고, 방송인도 아니죠. 뭐 유튜버들이 무슨, 뭐 공인들은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만나서 뭐 구독자 많이 생기고 해서 말빨 좋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마치 어떤 그 사람들의 그 정보가 정말 대단한 것이냐 따라다니다가 개피 본 사람들 정말 많죠. 부동산 공부라는 게 방송 몇 번 듣고 따라 한다고 해서 그 공부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전문가가 금방 될게요. 그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 확인이 되나?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집에 뭐 등기부라도 띄어서 보여줬나요? 아니면 그 수익을 번 통장이라도 오픈을 했나요? 그런 건 개인정보기 때문에 요구할 수도 없고 요구해도 안 보여줄 겁니다. 자, 이제 전세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뭐 전세 사기 터지고 자, 앞으로도 뭐 작년 초반까지 전세 계약한 그 높은 가격의 전세 계약하는 사람들 만기는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고 아직도 고비가 많이 남아. 집값을 부양하려면 그 뭔가 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받쳐줄 그건 보이지가 않습니다. 금리 차이는 아직도 미국하고 많이 나고 수출도 안 되고 삼성조차도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 중국 애들은 저렇게 뭐 우리나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뭐 일부 뭐 상당한 중국이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 브랜드 뭐 좋아하지도 않는다고 하고 그러면서 저 명동에 몰려오는 것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중국이나 일본 애들이 싫긴 하지만 또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써줘야 되는 게 우리나라 입장이고 저 윗동네에 또 천지분간 못하는 저런 같은 민족이지만 정말 지금 우리나라 너무나 많은 악조건들이 지금 산재에 있고 저것들이 다 해결이 돼서 다시 집값이 오를 그 시기까지가 얼마나 걸릴까요 도대체. 뭐 사실 저는 오늘 뭐 방송에 저와 의견이 다른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많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은 비슷한 것 같아요 생각들이. 저는 유튜브 하면서 좋은 점이 하나 있는 게 제가 생각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방송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게 참 좋더라고요. 이건 다 제 맘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제 생각을 제가 마음대로 올리고 뭐 누가 여기다 악플 단들 그 사람하고 나랑 의견이 다른 것 뿐이니까 틀리다고는 뭐 생각 안 하겠습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지 서로 의견은 틀린 게 아니라는. 하지만 제 방송에 뭐 한 80% 이상은 그 수익형 원룸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이렇게 그걸 중점적으로 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일은 부동산 일이기 때문에 늘 보고 저도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하는데 지금 뭐 방법이 없어 보이네요. 폭락이. 그러니까 연실 그 일부 기사들 보면은 일부 언론에서 뭐 빨아제끼는 기사도 나옵니다. 뭐 멈췄다, 하락이 멈췄다, 뭐 개소리죠. 뭐 일부 심하게 폭락한 것도 있겠지만 뭐 낙폭이 적은 것도 있고 뭐 그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 걸 이렇게 싸잡아서 어떤 호도하는 기사들을 쓰는 건 기레기들은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동산의 이 가격 결정이나 어떤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뭐 모를 수도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뭐 감정평가하는 애들은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정말로 감정평가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 평가하는 기준이나 이런 게 뭐 이렇게 참 객관화되어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일부 그 은행에서 보내서 하는 그 감정평가사들 웃기지도 않아요. 와서 감정평가하는 거 보면 부동산에서 물어보고 심지어는 그 물건을 중개한 뭐 부동산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와서는
그런 감정평가사들이 아니에요. 은행에서는 빌려주고 싶은 고객이 있고, 돈을 많이 빌려주고 싶은 고객이 있고, 빌려줘도 되나 마나 하는 고객이 있고, 이건 빌려주면 안 되겠다는 고객이 이 정도로 나눌 겁니다. 정부에서 해줘라 하니까, 서민 위해서 기금 마련해서 하라고 해도 은행 가보면 이미 다 소진됐죠. 그럼 생색내기로 일부 조금 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만 욕먹기 싫어서. 만약에 대통령을 옛날에 임금이라고 친다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대통령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 밑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 쟤들은 당선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은 얼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똑똑하게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원들이 그런 국민을 위한 마음이 없다 그러면 이 흐름을 읽고 좋은 정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머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인성도 바닥이야. 책임감도 없어. 재임기가 그러니까 누릴 생각만 있어. 정말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여력이 없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부동산 불경이니 힘든 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무역이 적자고 계속 불경기여도 그냥 내 집값 오르기만 바라는 국민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고 당장 내 주머니에서 엄청난 이자가 나가고 있는데 근데 과연 이 흐름이 과거 데이터, 과거 곡선처럼 그렇게 5년 주기, 10년 주기로 변하는 그 사이클 안에 있을지는 앞으로 10년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1년과 지금 1년은 너무나도 다르게 변하고 있고 세계 정세라든지 우리나라는 너무 취약한 구조로 돼 있어서 양키 편을 두자니 떼놈들이 지랄을 하고 때는 편에 가자니 양키들이 또 지랄을 하고 그 옆에서 쪽발이들은 난리를 치고 무장을 다시 하겠다. 불과 한 50년 지났는데 다시 또 역사는 반복되지 않을까 저는 그 걱정이 되네요.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직 집을 안 사신 분들 당연히 바이노가 맞습니다. 지금 물론 지금 집을 팔으셔야 되는 분들은 속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 수렁에 빠진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다 같이 수렁에 빠질 수는 없는 거고 저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상당히 힘들 것 같고 그 이유도 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넋두리 방송처럼 그냥 이렇게 딱 하나 띄워놓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저랑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값이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야 경기도 돌아가는 거 옛날에는 맞는 것 같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모든 게 혼자 걸어가는 경우는 없는데 정말 심각한 거는 가장 경제활동 인구 중에 중심이 되는 게 40, 50대가 제일 많다는 겁니다. 이건 한번 여러분들도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나머지 30대, 20대들이 그 비율이 상당히 작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50대들이 갖고 있는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 제2부모 세대들이 이제 곧 은퇴가 다가옵니다. 제1부모 세대들은 이미 은퇴를 했고요. 그럼 이제 40대에서도 지금 자영업자들 많은데 다들 지금 대출에 불경기에 장사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과연 집을 살 여력이 될까요? 갖고 있는 집도 팔아야 될 판인데 집은 남아돌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 보급률이 56%지 이미 가구수 대비 집은 차고도 넘쳐요. 그걸로 며칠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택 보급률이 50% 한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60년 넘어 다닌다고 내가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이 집값이 올라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좋지만 과연 집값이 계속 오를 건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 집을 사줘야 될 이 후세대들 인구는 저렇게 줄어드는데 그 인구들이 다 집살 능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 또 상당수들은 지금 정말 50만 명이 구직을 안 했다고 해서 그냥 쉬었대요. 50만 명이 20대에서 제가 결론은 그런 인구별 분포도라든지 그 세대별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이 얼마 되는지까지 그런 자료를 제가 오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전서 올리는 걸.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도 폐교되는 데가 있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과연 계속 집값이 21, 지난 2, 3년 동안 올랐던 것처럼 다시 그런 폭발적인 수요가 있을까? 그거는 절대 다시 온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생각을 좀 다시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쟁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다음 전쟁이 또 안 난다는 보장도 없고 중국하고 대만이 전쟁